문법 내용 조금만 정리할게. 그 문법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합시다. 일요일에 시험을 볼게요. 어떤 시험을 볼 거냐? 맞수에 있는 책 중에 맞수 책 중에서 이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볼게. 오케이? 이해되죠? 이거 앞부분 예문 있잖아. 본문 말고 독해지문 말고 앞에 예문 쭉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15개,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아. 20문장이야. 20문장. 20개의 문장 정도밖에 안 돼. 한 30개 채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 알겠죠? 그거 시험 볼게요. 준비해보세요. 미리. 보세요. 자, 설명 잘 들어봐. 문법에 대한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문법이란,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문법이란. 문법이 뭐냐? 라는 질문에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야. 그럼 문장이 뭔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 의미를 완성한다. 이게 문장이에요. 그럼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야. 이 구조는 잘 깨지지 않아. 오케이? 이거는 잘 안 깨져. 오늘 필기는 되도록이면 페이지 몇이니? 5페이지. 두 번째 책 5페이지에다가 하는 게 좋아요. 거의 2과의 시작이거든, 거기가. 오케이? 오늘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가볼게. 주어 동사 됐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니까?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런 거지. 동사를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따르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고.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라 그랬지. 어떻게 세 가지야? 수? 시제. 그렇지. 수가 있고 태라는 것이 있고 시제라는 것이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시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요? 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수 표현은 제한이 많아.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표현이 안 되잖아. 태라고 하는 것도 제한이 있어. 자동사를 가지고는 수동이 안 되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도 시제를 가진 녀석을 먼저 찾아. 이렇게 말했던 거고. 됐죠? 시제가 있는데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진짜 동사라고 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이것을 가짜 동사,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불러. 이번 시험 범위가 준동사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준동사까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여기 일단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잡자고.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시제. 이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죠? 시제. 자, 이렇게 해봅시다. 시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 생각해봐. 시제가 뭔데? 시간을 나타내는.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제죠? 언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사야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 시제는 동사고 동사는 시제다. 시제는 동사고 동사는 시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반드시 시제,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봐봐. 영어에서 시제가 몇 개 있죠? 12개. 오케이, 맞아요. 영어에서의 시제는 총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그냥 12개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12개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곱하기 4 9구단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이 3 곱하기 4인데 이 3이라는 거 있잖아.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말하는 거야. 기준점이 3개가 되죠. 이렇게. 이게 3이야. 이걸 3이라고 하는 거고 이 4가 뭡니까? 이 4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제의 종류인 거야. 이게 종류야.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잖아.
시제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기본 시제. 기본 시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 완료 시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행 시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오케이?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됐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차례차례 다 배우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카테고리 좀 나눠볼게. 아까 원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좀 안 보내준 게 있는데, 오늘 까먹지 않고 꼭 보낼게. CJ에 관련되는 영상을 좀 보내줄 테니까, 그거는 1시간이 좀 넘어요. 오케이? 이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야. 이 기본 세팅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기본 시제. 이렇게 해볼게요.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 기본 시제, 완료 시제. 근데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게 기본 시제가 뭘 말하는 거야? 이 기준점 3개 말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기본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점의 개념이 되는 거야. 한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야? 2일이네. 그죠? 4월 2일. 현재잖아. 4월 1일. 과거야. 4월 4일. 미래가 되는 거지. 하나의 점을 말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점이다. 하나의 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너희 완료 시제 공식이 뭔지 아니? 완료 시제 공식. 완료 시제 어떻게 생겼어? have pp. 오케이, 좋아. 완료 시제 공식이 have 플러스 pp에 있잖아. 근데 질문, 여기서 완료의 의미는 have에 있어, pp에 있어? PP에 있어. 그치, pp에 있지. 그지? 그 완료의 의미는 이렇게 pp에 있다는 거지. 그럼 have는 왜 쓴 거야? have는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거지. 그 have의 모양만 바꾸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거 완료가 had pp인 거야. 현재 완료는 have has pp가 되고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pp가 과거 분사잖아. 과거 분사가 수동 완료잖아. 수동 완료. 이렇게 된다는 거죠. have의 모양만 바꾸면 되는 거지. 잘 생각해봐. 완료 시제가 뭡니까? 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여기 기준점이 있었어? 기준점 여기 뭐 현재네. 우연히도. 현재인데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과거야 그냥. 어쩌라고. 그게 끝이야. 근데 그 과거에 발생한 그 사건이 안 끝나. 과거에 발생한 그 사건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완료야. 즉 다시 말해서 뭐? 지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쭉 이렇게 온 것이 완료가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는 것이 완료니까 뭐 끝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아니.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이다. 지속성. 오케이? 그러니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선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시제는 뭐다? 점이고 완료 시제는 선이다. 그러면 점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일 수 있든지 아니면 d나 ed를 붙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앞에다가 will 이란 형태를 쓰겠지. 오케이? 기본 시제 점이란 판단을 했다면.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거는 선인 것 같아. 선이란 판단을 했다면 너희는 여기다가 have pp 라는 형태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야. 점인지 선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이 질문이 되죠. 아니 점이면 이거 쓰고 선이면 이거 쓰는 건데 점인지 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at이라든지 이건 점을 나타내는 거잖아. 한 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맞아? 괜찮겠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then 이런 거잖아. then 그때 이렇게 이것도 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 더 간단하게 today 오늘 tomorrow yesterday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다 점이죠. 이런 식의 표현들은. 근데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 since라든지 for 이라든지 since는 그때부터 쭉 for는 뭐뭐 동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부 다 선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over the 10 years 그 10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선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점인지 선인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어떤 시제를 써야 되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더라.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마 너희가 만나게 될 문제, 너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만나겠죠. 예를 들어서 on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 In 2002, he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정답은? visited. 당연하죠. 이렇게. 됐어요? in 2002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in 말고 이렇게 쓰면 2002년 이후로 2002년부터 쭉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since란 표현에 맞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요 정도. 되지? 이게 끝이야. 근데 내가 중학교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단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혹시라도 불안한 친구들은 그냥 완료 시와 함께 쓰이는 부사 정도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ever, never 이렇게 나오면은 뭐 경험이다. just, already, yet 완료다. since, for 결과다. 계속이구나. 계속이다. 오케이?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끝이야. 요걸로 간단하게 요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되게 간단하군요. 맞아요. 되게 간단해요.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막 용법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완료 시제. 점이랑 다르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로 요 얘기는 나와요. 완료 시제랑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는 하게 되냐면 이건 이야기합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잠깐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과거 완료는 머릿속에 뭐? 과거 완료는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 과거 완료는 뭘 확인해? 뭔가 아쉬운데?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 기억나요?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확인한다. 키워드가 기억납니다.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예문 하나 외워두시는 거 좋아요. 이런 예문 이런 거 있잖아. I lost the watch. 내 시계를 잃어버렸네?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That she 이 단어를 이 단어를 바꿔봐라 이거죠.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시계가 사준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시계를 잃어버린 게 언제야? 언제 잃어버렸어? 과거에 잃어버렸잖아. 그럼 그녀가 시계를 사준 건 언제야? 그렇지. 과거보다? 아니 일단 사줘야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이럴 때 뭐 쓴다? 이럴 때 had bought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는 딱 하나. 어떤 거? 전후관계.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됐죠? 이걸로 끝. 됐죠? 요거 이야기하면 두 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진행 시제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진행 시제. 질문 먼저 할게. 진행 시제 공식이 뭐야? 진행 시제 어떻게 써? 어머나, 니네 중학교 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진행 시제 이렇게 쓰잖아.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오케이? 이게 진행 시제잖아. 그죠? 그럼 질문. 여기서 진행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 ing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럼 비동사는 왜 썼어? 시제 나타내려고. 그래서 MR is ing가 현재 진행, was were ing가 과거 진행, will be ing가 미래 진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간단한 거지 뭐. 이렇게. 근데 진행 시제라는 거 있잖아. 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에서는 너가 기억해야 되는 게 딱 하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한 가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진행 시제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영어엔 동사라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야. 어떻게? 구분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자동사, 타동사. 그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유한동사. 비동사. 그지? 그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동사라고 하는 것이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에서의 동사의 정의와 영어에서의 동사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오케이? 한국어에서의 동사의, 영어에서의 동사의 정의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동작 동사라는 것과 상태 동사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런 거죠. 진행 시제랑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생각해봐. 진행 시제는 뭐뭐 하고 있는 중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동작 동사 이런 거지. 내가 글씨를 쓴다.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 괜찮죠? 내가 걸음을 걷는다. 내가 걷고 있는 중이다. 괜찮잖아. 즉 다시 말해서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 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 시제. 진행 시제로 만들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상태 동사 어떤 것이냐면 나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지금 사람이고 있어. 그전엔 뭐였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 시제로 만들 수 없어. 됐니? 그러면 너희가 궁금해해야 돼. 어떤 게 궁금하냐면 근데요. 상태 동사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상태 동사가 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소유를 나타내는 거. 소유. I have a book. 나 책 한 권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한국말이 되게 헷갈려. 난 책 지금 갖고 있는 중인데? 여기 써도 되잖아. 한국어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I am having a book.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소유를 나타내주는 거. 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그 사람 거야. 이거 탐 거야. It belongs to Tom. 오케이? It is belonging to Tom.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해됩니까? belong이라는 단어도 상태 동사란 말이야. 소유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 있잖아요. 지각 동사들이 이제 상태 동사예요. 됐죠?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비동사 계열 애들 있잖아. 비동사. 비동사 계열이 뭘 말하는 거냐면 비동사. 오케이? become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 됐죠? 비동사는 생각해봐. I am being a human.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런 애들 조심하시면 된다. 단. 학교 시험이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소유, 지각, 비동사. 이거 안 돼. 안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have 있잖아. have는 이게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have가 뭐가 되기도 해? 먹다가 되기도 하죠. 오케이? have가 먹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럴 때는 진행시가 가능한 겁니다. 먹는다는 건 동작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have는 조금 조심하시라. 오케이?
이런 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거지같이 내는 거지. 오케이? 해보니까 무조건 안 돼? 아니, 해석해보니까 먹다야. 이러면 다시 돼. 이런 거니까. 오케이? 우린 지금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오케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진행 시제에서 해야 되는 얘기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다루지 않았던 거 기본 시제 중에서 혹시 너희 이거 아니? 미래 시제라는 거 있잖아. 미래 시제 어떻게 나타내? will 쓰면 되지. 원래는 will과 shall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 will만 쓰죠. 미래 시제는 그냥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쓰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미래 시제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미래 시제 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하, 이거.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지. 미래 대신 현재를 써라. 오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예문 if it is fine.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we will go on a picnic. 우린 소풍 갈 거예요. 아니 분명히 여기에 tomorrow는 녀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라는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여기도 will을 썼는데 얘는 그냥 is를 쓴다는 거죠. 오케이? 왜? 뭐 때문에? if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간 조건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빨간색을 쓸게요. 중요하니까. 누구 바로? whe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when. 왜냐하면 when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해봐. when이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죠. when은 세 가지로 사용돼. 어떻게? 의문사 왜? 그리고 when 전체가 어딨냐? 접속사 when? 오케이, 또 관계대명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름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먼저가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름이 먼저거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게 먼저거든. 고등학교 와서는 얘가 어떤 일을 하지? 어떤 역할을 하지? 이게 우선이야.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러면 when은 세 가지야. 명형부. when은 명형부가 다 돼. 왠지 알아? 너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의문사. 명사절을 이끈 접수사. 이 정도 외워야 돼.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명사절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얘가 의문사가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가겠지. 됐니? 근데 얘는 잠깐만 의문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얘는 언제? 오케이? I want to know when is your birthday. 아니구나. When your birthday is. 이렇게 하겠지. 네 생일 언제야? 이렇게. I want to know when. 이렇게 쓴다고요. know란 타동사 뒤에 when이 나온다고. 목적어 자리잖아. 됐죠? 이렇게.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관계부사라고 하겠죠. 얘는 해석을 하지 않죠. 관계사는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부사절이죠. 마지막 부사절은 뭐야?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맞아요. 시간 부사절인 거죠. 이때 해서 어떻게 해? 뭐뭐 할 때?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잖아. 시간 조건 부사절. 됐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 이때. 이때에는 미래 대신 현재를 써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그럼 whe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나와야 돼요. 어떤 거? 바로 if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if. 오케이? if는 쓰임새가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어떻게? 전치사 명사절이 되든지. 봐봐. 오늘 품사가 먼저야. 항상. 문법적인 역할이 먼저. 오케이? 명사가 되든지 또 하나 부사가 되든지. 이렇게. 명사절일 때는 뭐야? 뜻이 뭐가 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명사절일 때는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명사절일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명사절일 때는 오로지 타동사 뒤에만 딴 데 안 나와. 딴 데 나오지 않아요. 타동사 뒤에 if 주어 동사 오로지 이렇게만 사용됩니다. 오케이? 명사절일 때는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오로지 타동사 뒤에만 나와. if는. 오케이? 딱 요거 하나야. 그럼 부사절은요? 추가적인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if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따로 떼어서.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사절일 때 이렇게 부사절일 때 얘도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일 때 마찬가지로 미래 대신 뭘 써준다? 현재를 써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봐봐. 시제에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일요일에 조금 이어서 할게요. 다 하진 않고 아웃라인만 좀 잡아드릴게요. 아웃라인만 좀 잡아드릴 건데 사실은 잘 봐봐.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시제랑 관련해서 항상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시제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시제일치예요. 시제일치. 시제일치라는 게 있어요. 시제일치. 오케이? 시제일치. 잠깐만. 우리 이거 일치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죠. 수일치 하면서 잠깐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시제는 수일치가 있고 시제일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잠깐 다시 질문해 볼게. 시제일치라는 것은 이런 거네. 시제를 일치시켰다. 그럼 시제가 몇 개란 얘기야? 2개. 최소한 2개란 얘기지. 잠깐만. 시제는 무조건 뭐라고? 시제는 에헤이. 아까 했잖아. 시제는 동사, 동사는 시제라고. 오케이? 다시 봐봐. 시제를 일치시키겠다. 시제가 몇 개? 2개. 그럼 동사가 몇 개? 2개란 얘기야. 그럼 동사가 2개야.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 기본 구조는 이건 거야. 시제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구조는 이거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를 쓰고 나서 여기에 주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서 접속사가 없는 쪽. 얘가 뭐야? 얘가 주절. 이게 주인절이 된다는 뜻이고 접속사가 있는 쪽 있잖아.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종속절이 된다는 거지.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는 거죠. 시제일치라는 게 혹시 뭐냐면 그럼 생각해봐. 종속절이 주절한테 맞추겠니? 주절이 종속절한테 맞춰주겠니? 당연히 종속절이 주절한테 맞춰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시제일치는 종류가 2가지야. 어떻게 2가지냐면 첫 번째 일치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제일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근데 2번째 일치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Sorry. 다 하셨죠? 네, 12분만 남았는데. 퇴근하셔도 돼요. 너무 늦게 했었죠. 미안해요. 네. 네. 자, 봐봐. 다시 봐봐.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일치와 예외.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요것도 종류가 2가지야. 어떻게 2가지냐. 첫 번째, 주절 시제가 현재가 되면 얘가 현재야. 종속절에는
그냥 다 나와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왜냐면 저 봐봐. 내가 지금 봐봐. 나는 지금 말한다. 어제 나 커피 마셨는데. 나는 지금 말해. 지금 커피 마셔. 난 지금 말해. 내일 커피 마실 거. 다 되잖아. 오케이? 다 돼. 그러니까. 단 딱 한 가지가 나올 수 없죠. 어떤 거? 과거 완료는 쓸 수 없어요. 주절시가 현재인데 과거 완료를 어떻게 쓰겠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과거잖아. 어디 갔니?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오케이? 요건 되지. 됐죠? 됐죠? 그러니까 다 된다. 그래, 시험이 잘 안 나와. 이거 나오겠어? 안 나오지? 두 번째, 주절시가 과거가 되면. 주절시가 과거가 되면 종속절에 나올 수 있는 시제는 딱 두 개. 첫 번째,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랑 과거 완료. 됐어요?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특히나 어디? 전후관계. 전후관계. 됐죠? 근데 이것에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에도 종류가 두 가지야. 두 가지. 뭐냐면 예외가 되는 것은 그냥 앞에 주절 시제랑 상관없이 항상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주절 시제랑 상관없이 항상 과거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어. 중학교 때 기억을 잘 떠올려봐. 왜 항상 현재만 써야 돼? 다른 시제 쓰지 않아.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되더라도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거면 똑같이 시제를 맞추겠지. 왜?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되더라도 종속절에 현재를 쓴다고요. 왜? 이 사건은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10,000년 후건 안 바뀌어. 맨날 똑같아. 마치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그게 뭐야? 그게 과학이야. 그리고 그게 진리야. 그리고 그게 격언이야. 이건 안 바뀌어. 맨날 똑같아. 항상 똑같아. 언제나 똑같아. 그러니까 안 바뀌어. 예문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He said. 그가 말했지. 그가 말했어. That. He said that. 그가 말했습니다. The earth. The earth is. The earth is flat. 이 문장 어때요? 그가 말했습니다. The earth is flat. 지구는 평평하다. 오케이?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야, 과학, 진리, 격언은 항상 현재시 쓰는 거라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이 너희 예전에 선배들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요. 지구는 둥글어요. 근데 과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잘못 생각한 거잖아. 오케이? 만약에 the earth is round라고 해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flat이기 때문에 그냥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이게 너희 기출 문제였어요. 선배들 시험 이거 나왔었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이건 시제일치 예외라서 과학적 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쓰면 그냥 틀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지금 말하면 뭐야 장난하나 저딴 식으로 냈다니까? 이게 기출문제 이때니까? 너희 그 학교에서 냈던 문제 중에서? 근데 이렇게 되잖아? 앵간히 관찰력이 좋지 않아서는 틀려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내용 별로 안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딴 식으로 내봐. 쉬운가? 이건 쉽고 어렵고 아니라 까다롭죠. 오케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오케이? 이건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럼 뭘 써야 돼? was를 썼어야죠. 이렇게.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어때요? 다시. The earth is round.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이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주절 시제가 과거인데요? 아니, 과학이잖아. 됐어요?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됐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걸 기억하시라. 또 한 가지. 또 하나 뭐였냐면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녀요. 어떻게 쓰니? 나 교회 다녀요. I go to church on Sundays. 이렇게 써야지 교회 다녀요예요. 매주 가는 거잖아. on Sundays라고 썼으니까. 이해되니? 또 하나. go to church라고 해야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go to the church라고 하면 교회 딴 볼일 보러 가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정말 치사하고 짜잘하잖아. 오케이? 냈던 문제예요. 오케이? 이건 냈던 문제야. 나왔던 문제라고. 알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게 왜 습관이냐면 봐봐. 현재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시제 쓰는 거죠. 이거 지금 현재 시제잖아. I go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오케이? 내가 교회 갔다 라고 하면 지난주에 갔어서 과거를 쓰든지 내일 모레 갈 거니까 미래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돼. 근데 이렇게 쓴다고요. 왜? 얘 때문에. 이해됩니까? on Sundays. 일요일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항상 과거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시에 쓰면 안 돼. 항상 과거만 써야 돼. 그게 뭐야? 첫 번째, 역사. 역사. 오케이? 역사적인 사건들. 왜? 잠깐 봐봐. 여기 보세요. 봐봐. 들어봐.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항상 현재를 쓸까요? 안 바뀌니까. Just like today.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똑같거든. 오늘과 똑같거든. 바로 이 순간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현재 시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항상 과거 시에만 쓰는 경우는 뭡니까? 그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없어요. 시간의 축에서 항상 여기서만 발생했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커피를 마셔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죠. 내일 마실 수 있죠. 어제도 마셨어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된다고요. 커피를 마신다 따위는.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없다고요. 그게 뭐야? 그게 역사예요.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잖아요. 오케이? 세계대전이 또 발생하면요? 그건 3차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항상 과거로만 써야 돼요. 그럼 이런 거지. 내 개인의 역사는 뭐예요?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는 바로 출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출생은 I was bor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언제나.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예문 하나만. 컬럼버스. 다시 할게요.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That. He said that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was found. 정신 차려. 컬럼버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Discovered America. 잠깐만.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했죠. 컬럼버스가 발견했죠. 이게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야, 그럼 컬럼버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는 순간 발견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가 말하기 훨씬 전에 미대륙을 발견했겠죠. 그러면 이 문법대로 하자면 전후 관계를 따져보니까 말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야. 그럼 원래는 뭘 써야 돼? 원래는 had discovered를 써야 되죠. 전후 관계를 따져보니까. 아니, 근데 그냥 discovered를 쓴다고요. 오케이? 역사니까. 시제일체 예외가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가 시제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정리해보면 시제는 사실은 내용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시제 이야기가. 근데 딱 필요한 부분만. 고등부에서 딱 필요한 부분들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제는 동사는 시제다. 이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동사의 모양이 바뀌면 시제가 바뀌어요. 동사의 모양이 바뀌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넘버링 해놨는데 2, 3, 이거 3개, 4개, 5개. 이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